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티끌 모아 가루가 됐다. 주식 물타기를 하도 해서 더 이상 탈 물이 없다. 우리가 물 부족 국가가 맞는 모양이다. 이런 글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픈 글들이죠. 우리 국민들 해학의 민족답게 재치 있는 표현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이런 글들을 보면서도 결코 편히 웃을 수만은 없는 최근 시장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간밤 장기 투자자로 유명한 베런 캐피탈 회장이죠. 론 베런이 CNBC에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매수 기회가 왔다.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는 투자의 대가들은 그 공포를 매수한다고 하죠. 물론 지금이 그 공포의 끝인가 아니면 공포가 이제 시작이 돼서 더 심각한 상황까지 봐야 하는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미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에 들어온 만큼 다양한 시각을 열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종목 고민 많이 가지고 계시죠? 방송 중에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와 문자 지금부터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2대 열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02786-1022, 1023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인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소통의 창구가 하나 더 열려 있습니다. 노란 톡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유료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0988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이 든든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최원범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재치 있는 글들로 제가 오프닝으로 문을 열긴 했는데 시장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마인드가 필요한지 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먼저. 김진만 위원님. 요번 주 정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제 근 1년간 시장 중에서 네. 가장 어려웠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만큼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이제 패닉셀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꾹 참고 이제 패닉셀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버티신 분들에게 조금 이제 추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간밤 미국장을 봤었을 때 일단 선물 옵션 만기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에는 그래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제 WTI 원유도 이제 조금 이제 한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일단 단기적인 하방은 조금 이제 잡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 부분이 아직 1,290원 위에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휴장이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한국 시장이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독으로 좀 질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이제 경기 침체의 이야기도 들리고 있지만 현 시간 자체로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주요 원인이었던 에너지 쪽에서 일단 에너지 가격이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다음 주 정도는 이제 적어도 장 초반이죠.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서는 회복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 주봉상으로는 조금 이제 기준점에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월봉상으로는 충분히 일단 한 번 정도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거품이 다 빠졌습니다. 거품이 이제 다 빠져서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 주가 레벨까지 다운된 상황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회사들이나 코스피 혹은 이제 코스닥 종목 기업들 대부분 그 이전보다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이제 워낙 힘든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품이 다 빠졌다고 하셨어요. 네.
이제는 시장 진검승부. 과연 어디에 주목을 해야 그래도 이제 포트폴리오 방어를 할 수 있고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남겨져 있잖아요. 비전 전략을 통해서 그 힌트 주시죠. 네, 지난주와 동일하게 먼저 일단은 전 지수 추종 ETF에 한 50%의 비중을 실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주봉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절반의 실패였었죠. 그러나 일단 포지션이 잡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어도 이제 월요일 날 상승 랠리를 한 번 정도 맛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뭐 기관 쪽에서 바닥 쪽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제로 금요일 시장도 어제 장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뭐 코스피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뭐 매도세를 기관과 개인들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면서 그래도 뭐 엄청나게 걱정했던 것만큼은 좀 이제 그런 부분 좀 이제 하락분은 없었기 때문에 저라면 그 상승 이제 하락분을 조금 버티신 분들께서는 월요일 날 이제 한 번 정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만약에 조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경우에는 지수 추종 ETF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현재 지수 레벨보에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2,580 정도의 회복세를 한 번 정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차트를 보시면 월봉상 기준으로 해서는 요 라인이죠. 한 요 라인 정도까지는 이제 한번 2,500 위상까지는 한 번 정도 월봉이 올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800선 위로 올라가서 830선까지는 회복세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스닥 150 레버리지 등 이제 지수 추종 ETF를 공략을 해서 혹시 혹여나 내 종목들이 지수가 올라감에도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최근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종목 고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수 추종 ETF의 한 50%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폐배터리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폐배터리의 30% 비중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굉장히 유의미한 기사가 나오고 이제 정부 정책 방향도 어느 정도 폐배터리 시장에 공략해보자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는데, 워낙 이제 시장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관련도 좋은 재료에도 불과하고 이제 조금 아예 하락 상승세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유값 급등 혹은 이제 천연가스 급등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쪽에서 대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저도 오늘 오전에 이제 기름을 이제 좀 주유를 했는데 이제 거의 2,100원이더라고요. 2,100원이요? 네, 리터당 2,100원이라 정말 비쌉니다. 이제 그만큼 최근에는 이전에 잠깐 전기차로 이제 좀 바꾸신 분들은 잠깐 이제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보조금 관련된 혜택도 많이 주이긴 했지만, 오히려 고유가 시대에 웃고 계신 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만큼 이런 높은 이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가 조금 더 빠르게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 환경도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원유 가격의 상승은 전기차 시장으로의 빠른 발달을 이제 야기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 시장이 열린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수년 안에, 즉 1, 2년 안에 좀 많은 양의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시장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에서도 한 번 정도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정부 정책 그다음에 배터리 산업의 성장세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폐배터리 쪽도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1위 기업인 성일하이텍이 상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한 번 정도 이슈 몰이를 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으로 한번 30%의 비중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는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20%의 비중을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사실 많이 그 지난주에 워낙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서 꺾였던 부분들도 일부 존재를 하지만 주요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풍력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광 쪽도 아직은 상승세를 더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 위치에 존재를 하고, 추가적으로 아직 모멘텀에 비해서 주가 상승폭도 그렇게 과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 이제 지난 상승세에 이어서 돌파를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아직 좋은 영업 환경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아직 기존의 보유자분들 혹은 신규 매수 자리를 노리신 분들께서는 월요일 시장에 뭐 큰 폭의 상승세, 즉 갭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지수 추종 ETF의 50%, 폐배터리의 30%,
신재생 에너지의 20%의 비중을 공략해서 현금 없이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되네요. 시장 상방에 베팅을 하는 쪽, 상승에 무게중심을 두고 다음 주 전략을 먼저 세워주셨고요. 나머지 배터리 재사용 사업이랑 신재생 에너지는 대체 에너지, 지금 석탄을 대신해서 돌릴 수 있는 에너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두 가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비전 전략 먼저 받아봤습니다. 우리 최연범 어드바이저께도 여쭤볼게요. 시장 평가와 함께 그럼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정말 일단 하기에 앞서서 이번 한 주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고 시청하신 분들께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기준점을 잡고 멘탈을 잡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가 굉장히 막 뿜뿜할 정도로 살진 않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제 방송 이제 반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나 어저께 공개 방송에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근거성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확증 편향으로 제가 그냥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의 그런 항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유가가 150불 이상으로 가고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 유가는 지금 이제 기름값 때문에 너무 힘들긴 한데 그 정도 이상으로 고점을 가게 되면은 산업 전반이 둔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 전 세계 국가가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매일같이 지금 돌아가는 그런 이제 톱니바퀴들이 완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인데 오늘 이제 확인하셨겠지만 유가가 마이너스 5%, 6% 떨어지게 되면서 WTI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0불 이하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105불에서 120불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점 계속 관철시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부터는 가만 놔두지 않게 되겠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지지율 이하로 떨어지고 있죠. 굉장히 지금 초미해진 관심사고 11월 중간선거에 바이든이 지게 되면은 영영 지금 정치 생명을 잃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앞을 봐야 되는 이유는요. 거시적인 면에서 계속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유가가 너무 지금 높다고 여기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고점론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어저께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은 어저께 만약에 시장이 정말 예전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안 좋을 것이다. 더 하방을 갈 것이다. 그러면 게임주들이 왜 올라가고 맥스 같은 메타버스주들이 왜 올라가고 왜 건설주들이 어저께 수급을 다 같이 받았습니까? 패턴이 달라지고 있고요. 신용장고 정말 많이 급감했습니다. 1조 원 넘게 지금 급감했고요.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예탁금이 많이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신용장고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시대에 그만큼의 비율을 거의 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은 이제 지수에 관련된 그런 또 섹터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 30%를 다음 주쯤 설정하고자 합니다.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특히나 삼성이 전기차 만드는 게 아니야. 삼성이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삼성차가 나온다고 했는데 굉장히 좀 잘 만든 차가 나왔었죠. SM5를 아직도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삼성이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 좀 본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이제 귀국을 하거든요. 이제부터의 좀 내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M&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 관련돼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급이 끊이지 않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규격에 맞는 또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점에서도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30%는 좀 포트에 또 있어야 되는 그런 좀 중요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는 앞서서 지금 이제 EU도 그렇고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제 회담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죠.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30% 비중은 또 국토 재건 쪽에 포커싱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말씀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과연 전쟁 격화, 유가 치솟고 상승 이 국면일까요? 아니면은 전쟁이 종식 단계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딜이 오가면서 그리고 유가도 잡혀갈까라고 했을 때는 후자가 가깝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재건 쪽에서는 어저께 수급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재건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우리가 시설에 대한 파괴 부분들 그리고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천연가스로 이번에 125조 원 넘게 벌게 되면서 이 재건에 대한 비용보다 이 가스에 대한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이 벌게 됐습니다. 부담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 쪽에서도 이제 설비에 대한 부분들, 국토 정말 전반적인 그 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네, 중기계 쪽에서도 네, 발현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는 네, 리오프닝 오랜만에 20% 네, 설정하고자 합니다. 리오프닝 조달 같은 경우에 또 재료들이 또 많죠. 제가 카테고리 말씀드렸었는데 화장품도 있고 카지노, 여행, 그리고 또 네, 뭐 관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엔터에 대한 부분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부터는 중국 최대 온라인 행사인 쇼핑 대축제가 네,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뭐 화장품 기업들 뭐 설화수라든지 뭐 후라든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상위권을 차지했었던 그런 브랜드들이 이번에 사전 판매에서는 조금 네,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팬데믹 시대와 지금의 엔데믹 시대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이제 거의 뭐 팬데믹 시대 이전에 지금 네, 매출에 대한 부분들 백화점 지금 한번 가보세요. 분위기가 현저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대한 행사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좀 발빠르게 그리고 우리가 뭐 굉장히 좀 재밌게 말씀드리는 게 왜 시식코너가 없어졌나요? 라고 하는데 시식코너 굉장히 지금 굉장히 활발히 부활해서 지금 매출의 또 네, 증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또 봤을 때도 그렇고요. 특히나 또 우리가 또 유수의 그룹들 BTS 사건이 조금 있었지만 거기에 또 뒤따르는 굉장히 좀 네, 인기 있는 그룹들의 해외 투어, 이미 NCT 127 같은 경우에도 일본 투어를 굉장히 좀 성공리에 마감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지도 7월 달에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룹들이 이제 한번 해외 투어를 갔다 오게 되면은 정말 막대한 매출이 나오게 되는구나. BTS가 한번 해외 공연을 한번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1,000억 원 가깝게 이상 매출을 올리고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낙수 효과로 이제 많은 그룹들이 해외 투어를 또 네, 순방을 할 겁니다. 이런 점들로 비추어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부터의 시장에 좀 반등에 좀 대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리오프닝 지금 꼭 챙겨야 되는 네, 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화점 최근에 다녀오셨나 봐요. 제가 일부러 갔어요. 어. 네, 진짜 분위기 보려고. 마트도요. 네, 확실히 그렇고 시식도 시식코너도 하고 가보고, 오셨군요. 네, 예. 물품도 사고. 예,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참 다양한 일들을 해야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주변의 변화가 감지되는지도 늘 예의주시해야 하는 그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고 리오프닝을 다시 주목할 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세계 질서의 변화 중에 하나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도 인상 깊었고요. 2차 전지 쪽은 예,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약간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와 그런 부분과 궤를 같이 하는 쪽인데 배터리 쪽은 여전히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비전 전략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바로 이어서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상담 진행을 할 거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고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니왕 네. 2부 연결되셨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유니슨. 유니슨. 예, 매수가하고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3,000원에 20%. 3,005원에 20%. 20% 비중이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일주일 안 했는데 맨날 3,070원, 80원, 50원 갔다가 또 내려가고. 예. 그러면서도 조금 더 벌려, 1,200원 벌려다가 안 팔았어요. 예. 예. 한 2주 동안 급등이랑 급락이랑 예, 오가는 예.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셨을 것 같긴 한데 중간에 추가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
조금 했을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도 뭐 2,000원 후반대 가격이 크게 아직까지는 붕괴되진 않았거든요. 어떤 네네. 전략이 필요한 건지 김진만 어드바이저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는 이제 네. 매수가 3,050원이면 이제 3,005. 네, 3,005. 네네네. 일단은 네. 3,005원. 3,005원이면은 일단 뭐 매수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뭐 당연히 네네. 매수한 이유는 뭐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모멘텀을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네네. 뭐 엄청나게 밀렸지만 유니스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선방하신 것 같지 않은 생각 듣지 않나요? 아니, 안 밀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유니슨에 대해서는 뭐 모멘텀도 그렇고 현재 주가 레벨도 그렇고 그래도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저는 보유 계속 하신 거를 정말 이제 좀 칭찬을 해드리고 막 혹시나 이제 금요일 날 또 불안해서 한 번 정도 파셨으면은 저는 이제 아마 다음 주에 풍력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매일 단타만 해도 7만 원, 8만 원, 5만 원씩 벌었어요. 근데 팔고 나면 못 살까 싶어서 안 사고 싶어서 또 안 팔았는데. 아, 네네. 예, 이번 주에 내일 좀 추가 매수 좀 더 해볼까요? 내려가면? 아, 아니요. 추가 매수는 더 이제 좀 현재 비중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주봉상으로 봤고, 일봉상으로 봐도 거래량이 네네. 가장 크게 터진 시점에서 이제 조금 거래량이 확 죽으면서 그래도 네. 주봉상 마무리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술적 네네.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네네. 다음 주에 뭐 네네. 지수가 뭐 엄청나게 좋든 엄청나게 안 좋든 한 번 정도의 강한 시세 분출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한 네네. 3,300원 정도를 일단 1차 저항선으로 보고 체크를 하고 그 정도에 네네네. 갔었을 때는 돌파 여부를 체크하셔서 비중을 조금씩 이제 한 일반 5%나 10% 정도는 줄이고 10% 정도 비중으로만 나머지는 이제 네네네. 4,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유니슨이 이제 네네네. 현재 풍력에서 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네네. 이제 상장된 종목 수가 많아서 좀 밸류 부담보다는 이제 이런 이제 매물 부담이 조금 있긴 하지만 워낙 그만큼 네네.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네네. 당연히 이제 본전에 오면 파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는 3,3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까지 보시고 여기가 네네. 돌파가 되면은 4,0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좀 네네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예, 꼭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니스 많은 분들 아마 관심을 두고 보시는 종목일 것 같아요.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국내 대표 이 풍력 터빈 제조업체인데요. 원래 그동안 대주주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최대 주주가 국내 사모펀드로 교체되면서 이게 일본 업체가 대주주라는 이미지를 좀 벗고 토종기업 이미지로 새로 부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부터 아마 이제 증권가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 풍력 중에서도 앞서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 풍력 대장주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수급도 좀 양호하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최근의 흐름입니다. 네, 긍정평가였고요. 상단 4,000원까지 잡아주신 만큼 흐름 놓고 기억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스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분 전화 연결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원희왕 2부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식사 좀 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는 하셨을까요? 점심 식사? 네네, 했습니다. 오, 잘하셨네요. 예. 좀 일찍 먹는 편이라. 잘하셨어요.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오늘 전화 주셨을까요? SK가스를 6월 10일 날 13만 5,500원에 100% 다 매수했거든요. SK가스를 13만 네. 5천 원에 13만 5,500원에 5,500원에. 네, 와. 100% 100%면은 이제 일명 이제 몰빵 투자라고 하는 건데 네네.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하셨을까요?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이제 이 TV 이런 거 보고 이제 이런 가스 이게 뭐 가스 좋다고. 좀 사면 수익을 볼 것 같다고 제 혼자서 듣고는 판단을 내려갖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자금을 네. 이 사는 자금을 올해 11월 달에는 꼭 써야 하는 돈이거든요. 급전도 필요하시고.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이 자금을 올 11월에 꼭 써야 되는 돈인데 11월에. 지금 사고 나서부터 계속 많이 떨어져가 지금 너무
떨리고 제가 무섭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자금을 아, 네네. 묵혀두면 안 되는 또 그런 자금이어서 알겠습니다. 저희 최원범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다 여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비중 100%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상담이 더 명확해질 것 같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대로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제가 너무 떨리고 무섭습니다. 이 자금이 11월 달에는 꼭 써야 되는 중요한 자금인데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그럼요. 네. 네. 주식을 하는 자금은 어느 자금이든 간에 소중한 자금이지 않은 건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건 네네. 없는데 지금 SK가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100%에 대한 투자는 정말 내가 리스크를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이 SK가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보다는 잠깐 제가 좀 이제 주식하는 마인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어떤 종목이라도 100%라는 비중을 내가 싣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반드시 이룰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같이 있으셔야 돼요. 아, 예. 예, 같이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 SK가스가 플러스가 되더라도 플러스가 되더라도 평소 생활하시는데 훨씬 더 불안하실 거예요. 이게 또 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도 마이너스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100%라는 비중은 내가 이 SK가스를 계속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제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해서 앞으로 지금 시청자님이 하실 거는요. 1번, 일단 SK가스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아, 이 네. SK가스에 대해서 내가 100% 비중을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내가 매수는 했지만 SK가스를 내가 결국에는 지금 최종 선택을 100%로 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SK가스에 대한 내가 푹 쳐도 SK가스는 어떤 기업입니다. 이번에 분기 실적이 어떻습니다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네. 그 정도가 됐을 때 내가 기준점을 잡고 아무리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정말 뭐 경고 종목이라든지 위험 종목이라든지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들, 해임, 그리고 횡령, 배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이 아니라면은 지금으로서는 종목을 보유하는 그런 관점은 맞습니다. 시장 관점이 맞고요. 그런데 그래도 100%라는 비중은 지금 손실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너무 두렵고 제가 떨리고 있습니다. 네, 손실권이시니까 제가 두 무섭습니다. 가지 방향성을 말씀드릴게요. 네, 제 네네. 말이 다 100%는 아니지만 일단 월요일 되셨을 때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일단 지금 이 위치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122,5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한번 볼게요. 네네. 지금 추세 하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굵은 주황색 이 선, 그리고 추세 상한선은 저 위에 있고요. 이미 일단 네. 갭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하고, 그리고 이제 추세 중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갭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122,500원이고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실 때 여기 120일 장기 평선까지 열려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주가가 108,000원 정도 되는데 108,000원까지 또 지켜보겠다? 굉장히 힘드시겠죠. 네. 그래서 100% 비중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11만 원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주봉상에 있는 여기 장기 이평선까지 이탈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도 손을 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떤 상황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11만 원 이탈하기 전에 11만 원까지 다가왔을 때는 비중을 최소한 30% 이상은 줄여주셔야 돼요. 네, 반드시 줄여주셔야 되고 지금 일단 100%라는 비중을 선택하셨고 월요일날 바로 그냥 비중을 줄이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시장이 물론 천연가스 가격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하방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시세를 주고 끝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만 원 지금 손절 라인을 두시고 여기 지금 이탈할 것 같다라고 하실 때는 최소 30%고 절반 비중 여기서 다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지금 122,500원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이 LNG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좀 약간 각광받고 있고 그리고 워낙에 좀 실적이 1분기에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유라시아에 대한 부분, 해저터널에 대한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할 정도로 걱정되는 그런 또 기업은 아니니까 일단 이 점은 안심을 하시고요. 확실하게 지금 11만 원 이탈했을 때는 비중 절반을 내가 정말 아깝지만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다음에 그러면은 또 다른 두 번째 방향성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평단가가 지금 14만 5천 원이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만약에 평단가 부분으로 바로 도달하셨을 때도 절반 비중 이상을 바로 정리해 주세요.
100% 네. 비중은 내가 이 종목이 정말 어떤 정보가 있다가 하더라도 100%면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잠이 안 와요. 본업에 맞습니다. 충실할 수가 네. 없습니다. 그렇게 네네. 주식하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주식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내 삶의 질을 발현시키고 내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내가 주식을 하는 건데 이게 아무리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평단가 부분까지 바로 올라온다라고 해도 절반 비중에 대한 정리, 그리고 네. 11만 원을 이탈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때도 절반 이상의 비중을 정리하는 방향성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제가 네.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짓을 해갖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하단 라인만 지켜주면 괜찮다는 의견이니까요. 11만 원 선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힘내기 고맙습니다.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K가스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문자 상담 이어갈 텐데요. 문자 보겠습니다. 자, 서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고요. 1,600원에 1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울고 계시네요. 주가는 1,335원까지 밀려 있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이 서한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이제 중소형 건설사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대부분 현재 주가 흐름 다 이렇습니다. 이제 버티다가 결국에는 지수와 비슷하게 지난주에 좀 급락하면서 대부분의 이평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워낙 이제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동반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이런 모습의 차트를 거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금요일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양봉 마감을 했지만 그 전에 주봉 자체는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특히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주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 수주가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한 부분에서 되게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주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전체적인 건설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투심이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원자재 가격만 잡히게 된다면은 공사를 많이 받아놓은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정부 현재 정책 규제도 아직 되게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건축 혹은 재개발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공급 좀 확대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 1,600원 정도 구간은 그래도 평균 단가가 엄청나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회복세를 보인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1,500원에서 1,600원 라인대를 갈 수 있을 만한 그럴 만한 모멘텀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금이나마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잡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도달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500원 정도의 라인을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회복세를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구간이자 1,300원 정도가 이탈이 되면 그 밑에는 정말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지만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반등에 조금 더 점수를 드리고 싶고 이제 구간은 1,500원 정도 가시게 되면 거기 부분부터는 체크를 좀 잘 하셔서 여기서 꺾이게 되면 또 한 번 1,300원대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모멘텀 자체는 조금 부족하지만 지수 회복단에 따른 일부 반등은 존재를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500원 라인을 어떻게 좀 잘 사수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1차 라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 보유 의견으로 체크해 드리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HMM 매수를 하셨나 봐요. 3만 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전일 종가가 26,900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최현범 위원님, 이게 흠슬라라고 예전에 한때 히트 종목이었잖아요. 그때 시장에서 HMM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뉠 정도로 큰 시세를 줬었는데 올해 들어서 좀 계속 부진한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HMM이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예. 5월 말이에요. 계속 우상향을 그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하락은 정말 그 지수에 대한 그 FOMC에 대한 지수 하락과 좀 맞이하는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금 차트를 조금 먼저 바라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인데 제가 좀 더 전에 거를 캔들을 봐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5월 말 정도예요. 5월 27일자까지
고점을 형성했었고 여기가 지금 고가가 보시면은 33,950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의 흠슬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 역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조선해운 쪽이 그래도 좋다라고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던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역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의 대한해운, 다시 한 번의 페노션, 다시 한 번의 HMM이 말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쭉 이렇게 좀 지수와 함께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의 하락은 이게 지금 굉장히 좀 HMM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TU급 선박들에 있어서 수주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신임 대표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 지금 내부적인 부분도 그렇고 대외적인 부분도 그렇고 계속해서 체질 개선에 대한 부분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또 SGFI 지수 같은 경우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책정하는 지표가 컨테이너 지수인데 이 HMM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쓰죠. 4,000 후반대까지 갔었다가 지금 한 10% 조금 넘게 하락하게 되면서 4,200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또 가파르게 운임료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확인하셨듯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었고 시장이 역행하고 있었던 몇 안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시장이 반등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나라 기초 펀더멘털 산업군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중심에도 조선해운이 있고요. 지금 3만 원의 지금 비중을 또 확보하고 계신데 큰 비중이 아니라서 일단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고 지금은 종목이 HMM 같이 이렇게 우량하고 앞으로가 그리고 또 신임 사장이 지금 김경표 사장이 지금 선임이 됐는데 지금 이제 M&A 이슈 쪽에서도 이제 말이 들려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HMM이 또 한 번에 또 흠슬라처럼 갈 확률도 있고요.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요. 지금의 김경배 사장이 신임 대표로 좀 선정된 이유도 현대 출신이에요. 현대 좀 요직을 거쳐서 현대 출신인데 지금 이제 현대그룹에서 이제 HMM을 인수 다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M&A로는 적격입니다. 지금 대표가. 그런 점들도 나중에 하반기에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HMM은 절대 손절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보유하신 다음에 또 한 번의 시장 반등 때 같이 우상향하는 그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뺏기면 안 된다. 보유 의견으로 HMM 정리해 주셨습니다. 문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간상 스피드 상담 느낌으로 진행을 할게요. 송원산업 매수가 24,000원, 비중은 안 적어주셨네요. 화학 중소형주인데요. 김진만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1분 컷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원산업 굉장히 화학 업종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NCC 업체들이 증설을 하는데 그 증설에 따른 이제 첨가제의 수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설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현재 하락세는 어쩔 수 없이 지수 레벨이 하락함에 따라서 좀 어쩔 수 없이 전방 산업의 둔화가 당연히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하락세를 있었지만 정말 바닥에서 강한 수급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7거래에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4,000원까지 회복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위에서 충분히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가지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은 전방 산업 좀 좋아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은 손절이나 혹은 이제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원금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MW 보겠습니다. 매수가 38,000원, 비중 4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5G 통신장비 주고 또 속았는데 최현범 위원님 도와주세요. KMW 5G 자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6G까지도 좀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앞으로의 지금 통신장비 쪽에서는 우리가 몇 개가 산업군들이 다 연결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주항공 산업이 지금 새 정부에서 굉장히 좀 발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고 막대한 투자금들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G 관련해서 자율주행 쪽도 자율주행차가 지금 통신장비 쪽에 관련이 안 돼 있다라고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자율주행이 정말 실현 발현되기 위해서는 통신장비주들의 연계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광통신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로는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뜨거운 감자인 UAM 쪽에서도 관련이 될 겁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 통신장비들 그리고 5G, 삼성이 역대 두 번째 수주 규모를 기록했던 5G 체결까지도 지금은 부각이 되지 않지만 시장이 워낙에 많이 금리 때문에 눌렸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부각이 되면요. 대외적인 이슈는 대외적인 이슈, 이제는 대내적인 이슈를 챙길 때는 5G 같이 우리가 관련주들 얼마 전에 수급 올라오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지금 비중이 높으시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반등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매수만
지양하자. 그러나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KMW까지 종목 상담 진행했습니다. 이제 유망주 받아볼 텐데요. 지난 유망주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 6월 7일에 매수 일로 이제 잡히게끔 말씀을 주신 동국 SNC 수익률은 한 6%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체크해 주신다면요. 풍력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뭐 기술적으로 위험한 부분을 터치를 하지 않았고요. 일단 모멘텀도 수급도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런 기술적인 모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아직도 이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말씀, 아까 이제 상담 드렸던 유니슨과 좀 결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워낙 힘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보유하시고 저는 6,500원 위로는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라. 이제 너무 막 밀렸다고 너무 이제 약간 조금씩 겁내실 필요는 없고요. 그 위로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수급과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라라는 의견으로 AS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풍력 에너지 관련 기업들 아직 시세가 죽은 게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지속 보유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예, 최한범 위원님. 이 보성 파워텍으로 4월에 저희에게 한 20% 가까이 수익을 챙겨주시긴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 원전 테마주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보성파워텍은 제가 뭐냐면 첫 종목이고 좀 추억이 있는 종목인데 저 그때 당시에는 바로 잘 갔었죠. 그리고 이제 원전이 조금 이제 눌린 감이 있는데 태양광이랑 풍력이 다시 등에 떠오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눌렸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잠깐 눌렸을 뿐이지 우리 지금 정부에서 원전을 지금 탈원전을 타라는 분위기가 다시 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에너지 기후 주요 경제국 포럼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의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 원전을 더 신경을 쓰겠다, 원전을 좀 더 추진을 하겠다라고 한 번 더 공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지금의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원전 대장주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1세대 원전 대장주가 보성파워텍이 가장 선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치에서도 단기간에 좀 많이 눌렸을 뿐이지 지금 정도의 단기간 눌림은요. 우리가 뭐 20거래일, 30거래일, 40거래일 이런 식으로 눌린 것이 아니라 잠깐 10거래일 정도 안팎으로 눌린 감이 있죠. 그런데 다시 한 번의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부분들, 시장 반등을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 자체가 좀 많이 좀 소폭 좀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V자 반등이 확실하게 원전에 대한 테마 이슈가 앞으로도 재료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대한 6조 원에 대한 수주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한손으로 지금 유력하다고 하죠. 이런 점들로 봤을 때도 또 한 번의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되니까 보성파워텍 지금 또 매수 관점 유효하겠습니다. 예,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원전도 죽지 않았다라는 의견 받아봤고요. 새로운 종목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는 앞서서 비전 전략 중에서 배터리 재사용, 폐배터리 이 테마에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공략적으로 NPC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국내 지금 현재 성일하이텍이 비상장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폐배터리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NPC를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은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수급을 땡길 수 있느냐가 좀 이제 그게 향후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모멘텀이지. 그래서 배터리 셀 업체와 협업을 하거나 혹은 이제 완성차 업체와 협업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PC 같은 경우 현대 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 용기에 대한 특허를 공동 출연, 즉 현대차와의 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향후 폐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완성차 업체에서 이제 폐배터리를 추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성장 동력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인 이슈가 계속 지속돼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고 법안이 발의되는 시점에서 산업군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초입 구간에 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 이제 현재 힘을 잘 모았습니다.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을 확실히 죽인 상황에서 일봉과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좀 이제 보시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 기관의 수급도 외국인들의 수급도 강하게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MPC
주목해볼 만한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가격 전략은 이어서 공개 방송에서 한 번 정도 전체적인 폐배터리 시장과 함께 가격 전략을 제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유가 시대 안에서 힌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NPC 체크해봤고요. 최현범 위원께서는 앞서 비전 전략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주목을 하셨네요. 제 종목은 이제 해인,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고요. 이 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180도 다른 기사들이 매일 나와요.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제 회담을 다자간 회담을 뭐 하겠다. 그 다음 날에 뭐 핵 발언을 했다가 다시 또 유럽에 대해서 또 만나겠다. 이게 매일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전쟁 격화보다는 앞으로는 전쟁 종전에 대한 전쟁 종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중을 좀 더 치러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이미 지금 EU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우크라이나를 좀 이제 유지를 해라, 좀 지지를 하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푸틴도 지금 굉장히 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또 자금도 벌어들이게 되었고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할 텐데 얼마 전에 또 시진핑 주석이한테 전화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저는 이제 관점 자체를 조금 더 이제 종전으로 가자라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1차관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적 지원을 검토하면서 공적 개발 원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는 이런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또 보시게 되면은 어저께죠. 전체적으로 이제 국토재건에 대한 섹터에 관련 종목들이 가장 수급이 뛰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도 단기적으로도 기술적으로 눌림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지금 유럽도 지금의 사태를 그냥 관망하기에는 이제는 좀 버거워요. 버겁기 때문에 이제 종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정말 그 설비 시설에 대한 부분들 파괴된 부분들에 대해서 복구를 이제는 좀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 한번 같이 확인하시게 되면요.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랐죠. 가파르게 많이 올랐는데 이때 이제 상한가로 기준봉 잡고 나서 단기적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옵니다. 막 변동성 있게 막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조정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나서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 부분 지금 차트 같이 차트로 이제 기술적인 면 설명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릴 테니까 이따 많은 공개 방송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 끝나고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 두 분 이야기를 풀어주실 예정인데요. 어떤 주제 이번에 준비하셨어요? 네, 이번 주에 많이 우셨을 것 같습니다. 울지 말고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다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좌절에 빠지신 시간은 좀 지났고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남을 수 없을 만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다음 주에 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전략을 제시를 드리면서 한 번 정도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울 텐데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 번 정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늘 이런 말을 이게 좌우명으로 삼고 살고 있는데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실수를 딛고 성장하는 건 또 나의 몫이다. 이런 마인드로 저는 사는데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내용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최현범 위원께서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저한테 바라시는 것들이 이 관점을 이제는 이제 반등에 대한 관점을 잡으시는 분들이 저 방송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주제고요. 이것만 해야 되는 거를 첫 번째로는 섹터, 종목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고요. 두 번째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로는 거시적인 경제적인 이제 방향성을 잡아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딱 1시간 딱 임팩트 있게 방송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가 기대된다면 이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방송 끝나고 살짝 기팀해 주세요. 예,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 사이트 들어오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위에 김진만 어드바이저 사진 예쁘게 있고요. 아래는 최현범 위원의 사진 예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빨간 버튼,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또 무료 방송 바로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시청,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 이 밖에 노란톡 열고도 또 소통의 창구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무료 문자 전송 샵 0988로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니왕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최원범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남은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